코로나 때 대규모 풀린 대규모 유동성, 네. 그다음에 고금리 네. 이런 것들이 마저 떨어지면서 한동안 좀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 줄어든다 해도 줄어들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월가에서는 연준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거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스티키하게. 예, 그게 이제 주거비 네. 가장 큰 게. 두 번째 이제 식품과 그 유가, 네.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모기지 금리도 8%를 넘어섰다가 지금 6%대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며칠 전에 6.5%까지 6.95%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택이 공급되고 너도 나도 주택 거래가 좀 더 이래 활발하게 일어나면 렌트비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주거비가. 일단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9달러인가 그 아래로 3.78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물가에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게 휘발유 가격이거든요.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뭐 너도 나도 뭐 자동차가 거리가 머니까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고 휘발유 수요가 많은데 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뭐 정말 배럴당 130달러에서 이제 90달러, 80달러, 그때 70달러 이제 70달러 떨어지고 60달러대로 진입할 거다 뭐 이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오페크에서 감산한다고 하니까 에이 우리가 비축유 풀지 뭐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판이니까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큰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그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도 굉장히 낮아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는 잡힐 것이고요. 물가가 잡히면서 이제 경기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니까 그러면 금리를 낮출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금리를 낮추겠죠. 금리를 낮추면 지금 금리가 5.5%예요. 5.25%부터 5.5%잖아요. 세계 금융위기 때도 금리가 4.75%가 뭐 그랬었어요. 그게 제로 금리까지 떨어진 거야.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주식이 계속 상승한 거지. 그것처럼 지금 딱 그것처럼 코로나 때 대규모 풀린 대규모 유동성, 네. 그다음에 고금리 네. 이런 것들이 다 마저 떨어지면서 한동안 좀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 진짜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고요. 또 김영웅 대표님 월엔증권 에듀 수강도 하고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면 부에 한번 도약을 할 수 지금 있겠네요. 배워야죠. 지금 배워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국내 증시도 한번 네. 미국 증시 한번 진단해 주셨으니까 국내 증시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다가 최근 한 달간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주식도 외국인들이 1조 1,800원어치나 순매수하고 뭐 그렇게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74,000원까지 오늘 뭐 74,000원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올 때 봤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제가 하이닉스는 내내 하반기 4분기 하이닉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기대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하이닉스가. 그런데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근데 이게 내년에 좀 더 많은 상승세를 가져갈 건데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좀 늦게 상승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미국 저거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환율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은 환율에 베팅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1달러를 가져와서 1,000원을 바꿔서 1,000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환율이 1,100원이 됐어. 네. 그러면
1달러를 바꿔가려면 1,000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1,100원어치 주식을 팔아야지 손해죠. 1달러를 바꿔갈 수 있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입장에서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환율이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고급 1,300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그 안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네. 그 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손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최근 그 미국 국채 수익률도 5%에서 4% 초반으로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2년물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기준금리도 낮춘다고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 약세. 그렇죠.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고 원화 강세는 환율 하락이거든요. 아. 환율 하락이면 외국 입장에서 1달러 가져와서 1,000원 바꿔서 1,000원어치 주식을 팔았는데 1달러에 900원이 되면 900원어치만 주식을 팔아도 1달러 바꿔갈 수 있잖아요. 10% 수익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은 이제 그 황금성이 유동성이 좋은 종목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 대형주 위주로 사는 거죠. 가장 큰 대형주니까 삼성전자. 네. 그래서 예전에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도 삼성전자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예,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맥락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이닉스도 삽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유동성이 좋은 거니까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네, 맞아요. 더군다나 엔비디아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대화형 그 검색 엔진 뭐 그런 것도 발표하고 그 아마존의 타이탄 뭐 그런 것들 막 하고 구글의 새로운 그 인공지능도 막 발표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사양 칩이 필요한 거. 이 고사양 칩은 걔들은 설계만 하잖아요. 팹리스. 네. 반도체 설계 팹리스를 했으면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TSMC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파운드리 업체에 주문을 하니까 얘도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주문이 들어오는 거니까 매출이 내년에 무조건 늘어날 확률이 높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환율 요인, 그 D램 가격 상승 요인, 그다음에 그 주문량 늘어나는 거, 고성능 칩에 의한 HBM3 이런 주문량이 늘어나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한동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하이닉스 관심입니다. 아, HBM 때문에. HBM3. 아,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거기 세계 1등이니까. 세계 1등이니까 먼저 나섰어요. 얘는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HBM3에 막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2021년부터인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올 9월달에 처음에 이제 납품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 관심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호재가 겹겹으로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삼성전자보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막 이런 말 할 때도 좀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더 나쁘다는 게 아니고 투자하기에 더 좋다는 거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인도 주식 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한 4개월 전부터 맞아요. 인도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니 그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인도가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가라앉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중국이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 아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중국에 진출하려면 우리는 그래서 중국 인민들한테 신발 한 켤레씩만 받아도 얼마냐 이러면서 중국에 진출하는 걸 굉장히 큰 행운으로 여기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국은 그 당시에 무조건 자국 기업과 5대5로 합작회사를 차려야만이 허가를 내줬어요. 합작회사를 차리고 들어가면 기술을 빼앗고 그러고 쫓아냈어요. 그래 막 야반 도주하고 막 그런 적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 들어갔다가 그냥 가면은 예를 들면 토지 30년간 무상 뭐 이러는 거야. 중국은 어차피 토지는 다 국가 소유거든요. 30년 무상 물값 뭐 몇 년 동안 안 받을게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장을 짓고 어느 정도 시설 투자를 하고 공장 설립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제약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은 기술을 빼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 미국에서도 기술 탈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야반 도주를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마트도 철수하고 롯데마트도 철수하고 삼성전자도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애플도 이제 인도에다가 주문을 넣을까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팍스콘한테 애플의 그 부부 만드는 팍스콘한테 야 인도에 공장을 지라니까 뭐 이렇게 갈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는 일단 평균 연령이 젊어요. 엄청 젊더라고요. 30대 초반인가 그래. 두 번째는 얘는 그 영어를 반드시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요. 언어가 많아서 막 복잡한데 그래서 영어는 꼭 써야 돼. 좋은 대학은 더 그렇고. 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게 또 영국의 한 100여 년 이상 뭐 식민지였던 그렇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영어도 써야 돼. 그다음에 인도가요. 뭐 우리나라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북쪽 지역은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막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거기에 범람해서 막 맞아요. 비옥한 토지에 농장 참 농사가 잘 되는 거고 남쪽은 약간 못 살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이 와서는 남쪽에 좋은 대학교도 다 남쪽에 있고 휴양지도 있고 공장도 남쪽에 있고 남쪽 지역이 훨씬 더 발달하고 있고 여기에 공장도 대부분 남쪽 지역에 있거든요. 뭐 그러고 있고 인구도 이제 중국보다 인구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가 당연히 중국을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도 주가가요 몇 달 동안 걔네는 상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지수가 그냥 예, 그래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 지금. 이게요. 예. 예전에 중국이 성장할 때 몇 년을 성장을 했거든요.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요. 네. 베트남이 또 한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 그때도 한 10년 이상 성장을 한 것처럼. 증시가 10년 올랐어요. 예, 베트남 자체 경기가 성장하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는 인도 차례라는 거지. 네. 인도 차례이고. 그래서 지금 인도 관련된 거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인도 기업 뭘 투자해야 돼? 막 헷갈리면 인베스팅컴에 들어가가지고 니프티 50이라고 치면 돼요. 우리가 니프티, 피프티, 니프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종목 50개 종목 추린 건데 인도에 이제 니프티 5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중심인데 세넥스하고 이제 니프티하고 있는데 니프티 50 지수 주면 그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뭐 헷갈리면 지수에 투자하는 거지. 네. 니프티 50에 지수 ETF를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덱스에서도 인도 관련 지수 ETF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시장도 계속해서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국내 뉴스 중에 하나가 요거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확대했다. 요거. 아직 결정은 안 날 것 같고요. 요즘 안 됐나요? 뭐 이번 주 초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 발표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뉴스 검색하고 왔거든요. 아직도 발표했다는 건 안 나왔는데 거의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일단 대주주 양도세가 대부분 알겠지만 어렴풋이 아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대주주인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대주주 요건은 뭐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다든지 주식을 또는 코스피 코스닥 저거 코덱스하고 좀 다른데 지분을 1% 4% 보유를 한다든지 이러면 대주주 요건이 되고 대주주 요건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식을 팔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가표가 3억 원 미만이 이하면 20% 세금을 내고 그 가표가 3억 원 초과하면 25%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연말까지 26일 또는 28일까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안 돼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연말 12월 달만 되면 조정장이 계속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요건을 낮추려고 막 주식을 막 파는 거야. 연초에 또 다시 사는 거지. 지금 요건이 되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 기업의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면 대주주라면 자기가 주식을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에 대해서 세금을 20%를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0.25% 농토세까지 0.25% 내는데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네. 그 밑으로 팔았어요. 마이너스면 안 내는 거고요. 원래 마이너스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가 지나가도 수익을 그 대주주에 해당이 됐으면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내는 거군요. 올 12월까지 네.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면 네. 내년에 수익이 날 때 세금을 무려 20%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 내년 연말에는 또 그때 대주주 요건 되냐 안 되냐를 다시 따지는 건데. 근데 지금 10억이 됐어. 예를 들면 10억 1,000만 원이야. 대주주 요건이 됐어. 1월 달에 주가가 하락해서 10억이 안 되고 9억 9천만 원이야. 그래도 올해 이미 대주주 요건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파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좀 약간 불합리한 면이 없잖아요. 있긴 있었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어요. 30억에서 50억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 네. 이런 소식이 나와서 증시가 환호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일주일인가 지나서 또 아니다. 그거 올해는 어렵고 우리 통일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에 네. 주가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하락했어요. 뉴욕 증시가 막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락했다니까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또 다시 아니야. 연내에 꼭 될 것 같아. 확률이 높아. 50억까지 늘 확대된대.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에 이제 올해는 이제 하락이 안 나오겠죠. 연말까지. 네. 사실 저는 지난주에 걱정했어요. 연말 되면 이제 한 1,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조동장 한번 나오겠네. 현금 비중 늘려야 되나? 근데 이 소식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예상을 들으면 50억까지 완화할 것 같아요. 50억까지 완화하면 사실 그 해당되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차피 대주주야. 네. 팔 생각도 없어. 그렇죠. 대부분. 그 안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가 되는 거였죠. 더군다나 올해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연초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해당자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안 팔아도 되는 그런 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으로 인상이 발표되면 연말 증시는 대폭 상승할 수 있고. 저는 크게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 거죠. 30억 원으로 되면은 그래도 소폭 상승할 거고. 예, 요거 예, 지금 분위기는 50억 원으로 이제 완화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뭐 그 예상대로 되면 증시는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왜 매수하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서 매수하지 못한 대기 매수자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50억까지 완화된다면 그 대기 매수가 매수 왕창 들어와도 되니까. 네. 그래서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요. 만약에 30억으로 조정이 된다, 완화된다 그러면 소폭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네. 하이닉스. 그 중에 하이닉스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네. 있고 또 연말 그 큰 제도적 호재로 네. 이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요거까지도 한번 잘 보시면은 또 여기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봤을 때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저는 지금 주식하기 좋을 때다. 제가 옛날에 네. 그 영화에 정우성이하고 중국 배우 고원원이라고 연애 그 네. 호우 시절 영화 나온 가지고 네. 호우 시절 영화가 있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 시절 주식하기 좋을 때다. 그렇군요. 지금 그럴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보세요. 그러시군요.